자, 잘 잤죠? 어때요?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참아봐야죠. 언제까지? 10월 24일까지. 어때는 이제 뭐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이 합격으로서 해방할 수 있는 해방의 기간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하여튼 힘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도 좋잖아요. 배우면서도 더 배우자. 좀 더 해서 뭐예요? 합격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름은 참 좋네요. 제가 발음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더 배움, 여러분. 이게 꼬이네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배움 중에서 더 배워서 합격하자.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더 배워봅시다. 자, 우리 2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32페이지 제3장 토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3장.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이제 1장이 이제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그래도 이제 목적지는 하고 생각하고 가야죠. 1장에 대해서 지적청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지적청설. 자, 2장에 대해서는 뭡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장에 대해서는 무슨 이동입니까? 대표적으로 토지 이동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다. 자, 토지 이동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제 처음 강의 들은 사람은 토지 이동이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요 이동이 꼭 뭐예요? 요 이자가 무슨 이자라는 걸 우리가 한번 간파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다를 이자가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옮길 이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이겠죠. 바로 토지 이동이라면 옮길이라면 지구를 빵꾸로 돌아야 되거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다를 이자다. 대체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뭐 하거나 대표적으로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토지 이동 개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에 25일 때 출제된 거, 그러면 토지 이동이 아닌 거 긴 게 출제가 됐다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재, 우리 1장에서 배웠죠. 서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 좌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요. 변경하는 것도 토지이동이요. 말소하는 것도 토지이동이다. 그러면 토지이동의 정확한 개념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응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토지 이동의 개념을 찾고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그러면 주소네요. 그러면 토지 주소 변경은 토지 표시 사항으로서 토지 이동 사유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소유자 변경이 있네. 소유자는 토지 표시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니다. 자, 분할을 시켜봐요. 그냥 뭐 이 답변을 바로 하지 마시고 분할을 했죠.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다. 분할은 토지 이동이네요. 그럼 이걸 다시 합치는 게 뭐예요? 합병이죠. 그러면 합병도 토지 이동 사유다.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토지 이동의 개념, 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을 모르면서 문제풀이를 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토지 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찾고 우리가 문제풀이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32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32페이지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정확하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적 측량의 수반 여부, 대표적으로 이제 합병과 지목 변경 줄잖아요. 합병과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을 하고 토지 이동 하지 않고 토지 이동 조사는 한다.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의 공통점은 둘 다 뭐다 측량은 하지 않지만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해야 되겠죠. 둘 다 토지 이동 사유니까. 자, 그거 우리가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24일 때 출제됐고, 토지 이동의 개념은 작년에 출제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아놓은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2절 토지 이동 사유가 이제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이 되네. 그래서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에서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요신. 요 신자라는 것은 새로울 신자야. 그래서 신 가면 새로울 신. 그러면 요 신자를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 X다. 그래서 등기부 X. 그래서 등기부를 첨부하지 않겠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자니까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 자, 신규 등록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등기소에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뭡니까? 이 세 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지난번에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그러죠. 요 신규 등록, 신이라는 것은 등기부 X, 그 다음에 창설적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요 등기 촉탁 사유에서는 뭐야? 24회 때 출제됐죠. 그러면 신규 등록, 그러면 일단 신규 등록은 딱 하면 등기부 X, 등기 촉탁 X, 요걸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그걸 찾아서 의의는 본인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가서 신청으로 가면 이제 60일이다. 60일 밑에서 두 번째 60일 줘놓고 거짓으로 신청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시각적으로 공부해 놓으시라고. 거짓 그래서 거짓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1입니다. 1이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청하면 1학년 1반이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걸 확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3페이지에 맨 위에 가봐요. 그래서 등기 촉탁 불가능. 그래서 그게 다 밑줄까지 줘놨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에서 제외. 요거 행간편 써놔서 마무리를 딱 줘놓으세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그 정도만 정리해놓으면 우리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신 창설적 효력, 신 등기부 X, 신 등기 촉탁 X.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등록 전환이 나오네.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등록 전환 출발점은 개념부터 잡을 때 출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자, 제적의 3요소. 자, 제적의 3요소. 자, 제적의 3요소 외쳐보세요. 아, 그래요? 이제 돌리네요. 자, 토지 뭐 알아요? 제적 공부. 그 다음에 등록이다. 자, 그러면 등록 공부 중에 대표적으로 임야대장이 있죠. 임야대장이고 임야대장이 있으면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 대표적으로 토지대장이 있으면 지적도가 있죠. 그래서 지적도가 있네요. 그럼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럼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이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돌아가는 것. 그러면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토. 그래서 의 정확하게 잡아놓고요. 그러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 전환이다. 자, 특히 이제 가로 위반의 대상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봐봐요. 임야하고 토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지목 변경을 언제나 수반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가로 2번의 대상 토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 1번에 대해서는 첫 줄 끝에 산지관리법, 행강편잖아요. 그걸 국계법으로 고치면 X가 되고 2번과 관련돼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목 변경 없이 요거 줄쳐놔야 돼. 특별히 줄쳐놨죠.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이은, 디귿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별표 새겨놓고 심심하면 나오는 게 바로 2번입니다. 그거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신청과 관련돼서 60일 동그라미 60일. 자,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는 15회 때 출제되고 22회 때 출제됐어요. 그러면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상식에 따른 허용 범위 이내 동그라미. 이내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자르고 그래서 허용 범위 초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직권 정정 사유라는 거.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다. 이 직권을 소유자로 고쳐서 15회 때 2.5점짜리.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는 2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처리 절차 요거하고 가로 4번의 처리 절차,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대상과 관련돼서 특히 2번 요 두 개는 반드시 등록 전환해서 뭐예요? 툭툭툭 때려놔야 됩니다. 때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이제 분할이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분할입니다.
나눈다. 그래서 나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분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7, 그래서 7에서 7-1. 그러면 요 7에서 7-1이 떨어졌다. 형성 과정. 그래서 분할은 대표적으로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그래서 분할은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자꾸 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자, 경계가 생겼다. 그래서 경계가 생겼다. 그러면 청량한다. 분할은 대표적으로 청량 사유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7-1 떨어졌으니까 결번이 발생할 득이 없네요. 결번은 발생하지 않죠. 지번이 생성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확인해 둘 거는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자 7-1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발생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분할 대상 토지들 여기 이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건벌합니다.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분할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예, 건벌아 마음이네. 그래서 60일. 자,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60일. 요거 이제 형님들이 요 60일에서 꼭 당하고 있어요. 요 60일과 관련돼서 그러면 건벌아 마음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뭡니까?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A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임의적으로 요거는 할 수 있다로 표현되고 요거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의무적.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것은 강제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60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60일 신청 예산은 마다 여기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강호동 씨를 이야기하죠. 강호동이가 집을 큰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제 뭔데 강호동이가 인기가 떨어져서 주차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 작업. 내버려 두면 어때요? 한 필지에는 몇 개 지목이 존재해요. 법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하나 존재하죠. 그러면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강호동이는 겁나게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니까. 때려야 된다. 때려야 되는. 실질적으로 때리면 안 되겠죠. 의무적으로 때려야 되겠죠. 한번 이제 출발합니다.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시에는 반드시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의 필지에는 한 개의 지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필일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의미를 어떨 때 하여야 한다고 어떨 때 할 수 있는지 요걸 60일과 관련돼서 요걸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시죠. 그러면 가로 2번은 이제 대상의 제한 33페이지 4페이지로 가죠. 일반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요거는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자, 1번 기억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토지 용상 불합리한 지산 경계를 시정한 경우에 이것도 강제는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자, 디귿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현강편으로 닦아놔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가 받은 경우 요 디귿은 작년에 개정됨으로써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특히 디귿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 한번 맞춰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형질 변경 동그라미,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때는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가로 3번의 신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2번을 밑줄을 딱 닦아놨어요. 그래서 2번에 별표 새겨놓고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 통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자고 이 경우 지목 변경 신청서도 제출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로 3번의 2번이 이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번 별표 3개 놓고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합병이 나오네요. 합병 우리 봅시다. 자, 합병에 대해서는 일단 뭡니까?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합병. 자, 올해 합병은 이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해요. 그래서 별표 3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합병은 어디 쪽에다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합병의 승립 요건을 발맞춰라. 합병의 승립 요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우리 60일 신청과 관련돼서 요 60일 합병도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칙. 이건 임의적이라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60일 신청 의무를 강제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12개가 있죠. 자, 그럼 12개가 뭐냐? 일단 공동주택의 부지. 자, 공동주택의 부지. 이걸 강제해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외웠던 학철수, 그 다음에 천재구, 유도, 공장체라고 해요. 여기서 11개 지목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60일 강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러면 여기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원, 공장용지, 제육용지. 요거는 요 11개 지목 플러스 1개 요거는 그러면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요 12개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대표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과 요 60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놔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봅시다. 자,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로 2번 요거 이제 줄쳐놨잖아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따로 별표 3개 놓고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합병의 제한 요건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뭐가 더 되죠? 합병의 성립 요건이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을 지칭하죠. 그래서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 몇 개 점검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둘 것. 특히 자, 그 명함을 좀 넣어놨어요. 7번에 합병하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 외에 등기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기업,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그 다음에 성역지, 성역지를 조심하셔야 돼.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나 여역지에 대해서는 합병이 불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성역지 조심해야 돼요. 이것에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그 옆에다 써놔요. 그게 여러 번 했던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이 가능하겠죠. 특히 요 7번의 니은과 디귿 요거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8번과 관련돼서 맨 마지막 제출 34페이지. 다만 이 경우에도 합병 신청과 동시라는 걸 잡아요. 동시에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이때도 예외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니은 디귿하고 마지막 제출만 확인해 놓고 우리 요 두 면에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돼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나올 때가 돼서요. 우리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문제풀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오른쪽에 가로 3번의 신청 여기에도 밑줄을 다 그어놨네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거. 그래서 35페이지 가로 3번에 2번 이것도 밑줄을 따로 그어놨죠. 그래서 2번을 별표 3개 놓고 단단히 준비해 놓으시라는 거. 자 토지 소유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그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항상 유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토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끝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요 2번을 따로 줄쳐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대표적으로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다시 잡아야 되고요.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 신청 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것. 공동주택의 부지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공동주택의 부지. 자, 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다시요. 학철수, 공재구, 유도, 공장체. 그래서 요 유지가 유지라는 거 기억해두고 유원지 장난칩니다.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무난합니다. 자 밑에는 이제 뭡니까? 자 35페이지 지목 변경이 있네요.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대상 토지에다 좀 초점을 맞춰놔요. 대상 토지.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여기가 하나의 노점이 될 수 있고요. 지목 변경은 지목이 바뀌니까 대표적으로 청량 사유가 청량할 결과가 없죠.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사실관계니까
등기 적탁. 그래서 현재 여기도 60일이네요. 뭐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특히 대상 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5페이지 거기 지목 변경. 바로 이번에 대상이 있네요. 특히 자, 기업가 1번하고 2번이 있습니다. 국계법 줄잖아요. 국계법, 선지관리법이 아니에요. 그거 특히 조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 행질 변경, 형질 변경 줄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그래서 1번과 2번을 묶어요. 원칙입니다. 특히 3번의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별표 새겨놓고 이거는 큰 내로서 누구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게 동그라미 3번이 되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이 동그라미 3번은 특별 관리하셔야 돼요. 별표 3개. 자, 가로 3번의 신청 60일 잡아놓고요. 2번과 관련돼서 전답사원 간의 성목 변경인 경우 서류를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있다를 동그라미잖아요. 있다를 없다로 자꾸 장난치는 문장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해두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6번입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바다로 됐대요. 그러면 여기 이제 바다 해자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해면성 말소라는 원래 해면성 말소를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강학상으로는. 그럼 이제 육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요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바다분이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청 기간을 좀 길게 줘요. 90일을 주고 있다는 거. 근데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거. 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요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초점을 90일에 넣지 말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 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수수료는 면제된다. 열받아 있으니까요. 자, 면제다. 수수료 면제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거는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수수료 면제. 자, 하겠어요? 바다로 된 토지가 자기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열받아서 통지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는 의미가 그렇게까지 연결된다는 거. 그러면 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걸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거는 본인이 한번 잡아보시고요. 자, 36페이지로 가보죠. 자, 줄쳐놨네요. 자,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줄잖아요. 통지 받은 날로부터 행각한 90일. 너무 90일에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자, 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사항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상을 말소 거기 하여야 한다까지 현강편잖아요. 그럼 요 1번에 대해서 별표 3개 넣고 특히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하여야 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요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말소한 토지가 지형이 배나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토지를 회복 등록 거기에다 줄잖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1, 2번과 비교해서 거기는 말소하여야 한다. 의무적, 필연입니다.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라는 거. 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잡아놓고요. 자, 3번은 수수료가 면제되죠. 특히 이제 처리 절차와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직권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동그라미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는 거.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및 또는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돼서 특히 1번 여기에 별표 3개짜리고 2번을 비교해두고 면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게 3번이고 통지와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 거기까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네. 자, 축척 변경 안타깝습니다. 축척 변경이 올해 출제 예상이 돼서 자, 올해 축척 변경 절차가 출제될 가능성이 80% 육박합니다. 철저하게 외워놔야 돼요.
요 축척 변경 절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차죠. 이 절차에 대해서는 뭡니까? 우리 조문을 분석해서 그냥 암기만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어떻게 외워야 될 건지 정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페이지 축척 변경이란. 자, 줄잖아요. 지적도. 요 자리 한각편 단어 정확하 임야도 나오면 틀려요. 지적도 자리 도면에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거 마무리하고요. 자, 대상과 관련돼서 대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이 나와 있죠. 자전 토지 이동으로서 한 표의 규모가 작다.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정밀성을 높이자라는 거네. 하나의 지번 부여지게 서로 다르대. 그러면 지적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밖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실체적 요건으로서 우리가 축척 변경을 왜 하느냐 이유가 1번, 2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는 심의 얼결기관임으로써 비상설기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서 뭐의 기억, 심의 얼결 줄쳐놓고 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줄쳐놓고 그래서 거기 5명 10명을 잘라요. 그래서 10분의 5, 그래서 2분의 1 요거 조심해야 돼요. 17회 때는 3분의 1로 장난쳐서 출제됐으니까 그 2분의 1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자 37페이지 이번에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 업무 범위죠.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따라오지 말고 요 취역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요 취역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감각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올 필요 없이 축척변경 시행 기억에 관한 사항, 시행 가능에 대한 심의 의결,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지은 청산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지적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대한 심의 의결. 그래서 그 기억, 니은, 디귿, 니은은 따로 올 필요 없이 감각만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자, 3번의 축척변경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특히 니은과 디귿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니은에 대해서는 얼결 정격수가 되고요. 디귿과 관련돼서는 5일 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5일 서면 여기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전 절차가 이제 벌어지겠죠. 대표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별표하나 놓고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을 하려면 축척 변경 시행에 토지 소유자 줄쳐놔요. 그래서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요. 소유자 세자, 토지 두자, 3분의 2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익혀놔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축척 변경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A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A 조건이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합병 동그라미. 합병이 요 합병이라는 단어를 초점을 맞추고 밑에서 두 번째 사업시행에서 그래서 합병 사업시행에 제외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은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기억 넘겨보시죠. 자, 니은은 이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절차와 관련돼서 사후 절차 시도지사 승인 나와 있고 공고 20일, 시행 공고 20일 외워야 됩니다. 점유 상태의 경계점 동그라미, 경계점 그러니까 30일, 그래서 30일 지적 공부 등의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청약을 해서 토지 표시사항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처리, 축척 변경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가죠.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될 때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의 토지 이동 시기로 보고 지번 지적 공부 작성과 변경 등기 촉탁 확정된 사항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게 된다. 절차는 이렇게 나타나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절차는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풀이로 해서 맹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39페이지 8번 등록상 정정 거기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